네, 이상현 선생님과 이번이 네 번째죠. 그 4주째. 이제 매주 한 차례씩 대화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용기를 좀 내주셔서, 여러 이제 대화들을 진행을 좀 하고 있고, 이제 감사하게도 이번 주 중엔 이제 증기수도 들어가서 좀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나씩 좀 누려가시면 좋겠고, 또 시작하신 것도 너무 좀 부담 갖지는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거 꾸준히 반드시 해야 되고, 안 되면 뭐 망하고, 그게 아니라 뭐 안 되면 또, 뭐 이번 주에 좀 잘 안 되는가 보다. 그래도 좋겠고, 만약에 좀 잘 되더라도, 뭐 또 좀 이제 플럭추에이션이 좀 있을 수 있는 좀 그런 개념에서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당연히 있으니까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기는 한데, 이제 그래도 좀 한 차례 좀 마음들 좀 나누고 좀 넘어가죠. 또 감사하게도 황희 학생님도 좀 조인을 해주셨는데 이상현 선생님 먼저 좀 한 차례 좀 한 주 좀 어떠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황희 학생님 말씀을 좀 듣고 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좀 드리면서 좀 의사소통을 좀 하면 어떨까 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이제 상담도 다시 시작하고,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해봤달까? 기술사가 이제 한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내가 또 어떤 기술사를 딸 수 있는지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찾아봤던 것 같고, 그렇게 한 주 동안은 그냥 별일 없이 지낸 것 같습니다. 네, 황희 학생님 한 차례 얘기해 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완초수에 참여하고 있는 황이삭이라고 합니다. 저는 근황을 말씀하셔서 저도 무리 없이 한 주 잘 지내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 참여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저도 기술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영상을 봤는데 교수님과 이제 기술사에 대한 셋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나눌까 또 궁금한 점도 있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기술사 얘기를 좀 하기는 할 건데, 좀 그 전에 몇 가지 좀 전제들이 있어서 좀 약간 명확하게 좀 하는 가운데 얘기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 일단 저희가 이 대화를 시작한 거는 혹시나 이게 마치 이제 기술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변질될까 봐. 제가 이제 그것도 목적은 아니거든요, 전혀.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맥락에서 이 대화가 흘러온지에 대해서 한번 좀 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좀 인지를 좀 하면, 그 어떤 이상현 선생님께서 일단 산업공학 쪽으로 학부 졸업을 하셨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20대 때 뭔가 본인이 느끼시기에, 누구나 다 이렇게 느껴야 된다는 거가 아니라 본인이 느끼시기에 이제 조금 허송세월한 것처럼 느껴지셔서, 그래서 이제 30대로 이제 오면서 좀 인생을 그래도 20대보다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이제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가운데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의사소통을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취지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떤 이 중간 과정에 있어서 어떤 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뭐 기술사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거지만 그걸 단순히 뭐 달성하고 안 달성하고를 목적으로 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어떤 추구점은 이상현 선생님께서 한 인간으로서 한 보통의 평범한 사람으로서 뭐 저도 그렇고 황 선생님 마찬가지지만 보통의 평범한 사람으로서 주어져 있는 어떤 그 권리와 어떤 삶의 어떤 누릴 수 있는 여러 희노애락들 중에서도 좋은 어떤 퀄리티의 것들에 대해서 누리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좀 같이 이제 수질 커뮤니티라는 레벨에서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까가 기본적인 담론이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 어떤 대화의 목적은 어떤 스터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무엇을 목표로 달려갈 것이냐 보다 훨씬 더 좀 큰 담론인데 이것들을 하고자 하는 어떤 것은 단순히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그 얘기가 전혀 아니고 이 어떤 중간 과정들에 있어가지고 내가 충분히 누리고 즐기고 이건 어떤 단순히 공부의 어떤 레벨이나 난이도나 이런 거가 아니라 어떤 되게 정서적인 것들을 포함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 결과를 위해서 이 어떤 이 과정들을 희생하자 이런 정서를 얘기하고 싶은 것도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이 과정에서 물론 결과적으로 어떤 이제 어떤 사회적인 인정과 이런 것들도 따라오기를 바라는 보상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또 그게 전부가 되도록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이제 중간 그 과정들에 있어가지고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어떤
어떤 성취들을 거두기를 원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있어요. 여러 가지들이 좀 복합적인 가운데 저희가 이 대화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괜찮나요? 아,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 대화의 어떤 끄트머리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기술사를 준비합시다, 내지 이런 거를 공부합시다로 그 종결을 내려는 목적은 아니에요. 그 모든 의미에서 물론 어떤 구체적인 솔루션에 대해서 어떤 대안들로서 얘기하고자 하는 면은 있지만요. 이상현 아, 선생님 네.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좀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러면 일단은 좀 다시 좀 원점부터 좀 몇 가지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원점부터. 지금 그래도 한 달 정도 대화를 저희가 하는 가운데,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중에도 혹시 뭐 이상현 선생님도 그렇고 황희삭 선생님도 하시고 싶으신 말씀 되시면 끊고 얼마든지 얘기 나누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일단은 좀 정서적인 것부터 조금 더 뿌리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대안 이전에 내가 왜 이렇게 느낄까? 에 대해서 이게 어떤 정답을 드리겠다 이런 정서라기보다는 조금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내가 그렇게 느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사신 거고, 잠깐 좀 끊기셨나 봐요. 잠깐 들어오실 때까지 좀 그죠? 그 네, 황희 선생님 잠깐 본인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약간 어떤 마음으로 좀 들어오셨는지, 어떤 관심사가 좀 있으신지, 물론 기술사 관심이. 지난번에 이상윤 선생님 영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영 선생님도 같이 계셨던 그 영상이요. 네, 그, 네, 이상윤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고민이라던가 어떤 20대의 부채의식 같은 건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선생님과 똑같은 어떤 어려움이나 경험을 겪은 건 아니지만 저도 제 어떤 개인사에 있어서 20대를 온전하게 보내지 못했다는 그런 부채의식이 있고 지금 30대에 들어와서 그걸 이제 좀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많이 늦은 거 아닌가. 그리고 좀 다른 사람들의 시선 같은 것도 좀 너무 좀 민감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스스로의 어떤 학습 능력이라던가 어떤 그 외 개인적인 능력 같은 것에 대해서도 좀 스스로 좀 부족한 부분 같은 걸 많이 느껴서 이상현 선생님의 영상을 보고서 좀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부분도 함께 짚을 것 같아서 또, 예, 아까 처음에 말씀 못 드렸는데, 예,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좀 정서적인 거를 좀 먼저 좀 보고 싶거든요. 이게 어떤 제가 이게 정답이다 이런 정서는 아니고 약간 느껴지는 각자 이제 입장에서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건데, 하나는 이제 이 20대 때 지금 이제 황 작가님께서 어떤 쓰신 좋은 단어 표현 말 맞다나 부채의식 이런 것들의 어떤 뿌리들을 좀 약간 뿌리들을 좀 보면요. 그 뿌리들 중에 어떤 큰 부분은 좀 의사소통의 부재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제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데 뭔가가 좀 안 좋았어요. 뭔가 좀 약간 인간관계에서 좀 약간 마음에서 긁힐 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일도 내가 어떤 내 마음에 뭔가 안 차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런 순간과 맥락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살다 보면 어떤 가족과 싸울 때도 있고, 뭐 일터에서 아주 짜잘구레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내 마음이 좀 긁혔고, 좀 짜증도 좀 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약간 그리고서 사실 그게 나한테 자괴감으로 올 때도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인간의 그냥 그게 보통 사람이죠. 어떤 이제 뭐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그냥 보통 인간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내가 의사소통이라는 걸 제가 이 맥락에서 끌어들이고 싶은 건데, 얘기를 좀 하고, 근데 그게 내가 이제 어떤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이제 사람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서적으로 편하게 느끼는 사람들한테 그 표현들을 해요.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상대방이 그 말을 이해를 하고, 정서적으로 그게 무슨 말인지 수긍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좀 괜찮거든요. 제 개인의 경험에. 그리고 보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부채의식이라고 부르는 거 이면에 뭐가 있냐면, 약간 홀로 좀 침전에 들어가는 좀 정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어떤 객관적인 사건이 뭐냐 이전에 그 어떤 어려움들을 내가 직면한 그 정서적인 것들을 좀 포함한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면했을 때
그 뭐라고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내가 주체와 주체로서 의사소통 가운데 그것들을 해소하는 측면보다는 약간 좀 숨는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뒤에 숨고 약간 좀 그런 정서에 좀 가깝다. 그래서 일단은 그 어떤 부채의식을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한 가지 부분은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그 어떤 부재에 대해서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거가 중요하다. 이건 지금 공부랑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냐 일이냐 이런 카테고리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어떤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나 혼자서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가운데 그 뭐 때로는 공감을 받고 격려를 받고 때로는 뭐 비판과 뭐 싸움과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조금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게 보통 인간의 삶이에요. 보통 인간은 혼자 고립돼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어떤 사건이 있든지 간에 내가 이 어떤 고립감을 느껴버리면 사실 거기서 계속 부정적으로 가는 그거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그 이상현 선생님께 일단 직접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때 지금 부채로 느끼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그 내가 마음의 어려움을 느꼈던 거에 대해서 그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익명의 인터넷 커뮤니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제 개인의 생각은 이 맥락에서는 오히려 독이 돼요. 왜냐하면 내 직접 커뮤니케이션 가운데 이게 해소가 되어야 되는 면이 굉장히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인데 혹시 그 부분이 그 어떠시냐라는 거를 먼저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의사소통에 대해서.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어, 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표현이 미숙하다라고 해야 되나? 제가 가지고 있는 조금 그런 고집 중에 하나가 힘들어도 이제 참아야 된다. 이제 표현하면 안 된다. 이제 뭐 남자는 이제 뭐 어떠해야 한다. 남자는 강인해야 한다. 남자 새끼가 뭐 이러냐. 되게 그런 옛날 사고방식에 되게, 되게 많이 잠식을 당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사실 생각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조금 영향을 받고 있기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러고 제가 20대 때 이렇게 누군가와 좀 의사소통을 잘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도 되게 많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좀 즐거워하지 않았고, 그 누군가와 막 2시간 이렇게 재밌게 떠들어 본 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거의 되게 오랜만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도 20대 때 그런 소통이 좀 부재가 그게 직접적인 원인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있었더라도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하나의 조금 더 저를 했던 그런 요인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런 류의 어떤 그래도 그 뭔가 마음을 나누는 생각과 생각을 나누는 커뮤니케이션이 사실 굉장히 좀 오랜만이다. 그리고 적어도 그게 가장 근본의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게 적어도 이제 좀 더 좋았으면 좀 도움은 됐을 것이다 정도는 공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황희상 선생님도 하고 싶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혹시 말씀하실 거면 듣고요. 아,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 정리해가지고 짧게 이제 제 얘기를 하면 이제 그러니까 뭐 개인한테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걸 속에 담아두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소를 하고 어떤 정서적인 리프레시를 한다. 그게 이제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져가는데 아주 유효한 수단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청춘이나 어떤 아주 긴 시간을
부채의식을 느낄 정도로 안 좋은 상황에 빠뜨린다는 그런 상황이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제가 느꼈던 그런 제 경험상 그건 다른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통해서 해소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상황을 벗어나서 어떤 장소라던가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걸 온전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게 또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상황에서 또 벗어날 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 스스로에게 안 좋은 생각을 채우게 되고, 이제 그 소중한 시기에 자기 개발이라던가 어떤 소중한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부 안 좋은 생각들로 그리고 주변에 안 좋은 경험들로 채워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돌이켜 봐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 30대인 제가 지금 돌이켜 봐서 20대 저한테 만약에 조언을 해준다면 그러니까 지금 네가 그 위치에서 아무리 애써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머리를 쓰지 말고 몸을 움직여서 아예 그 상황에서 벗어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이제 대화를 해서 나의 어떤 속에 쌓여있는 걸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면은 그 사람이 참고 들어줄 수 있는데 그 사람도 개인 어떤 생활이 있고 그리고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자체가 그 사람한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담이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를 계속 하기 힘들고 그래서 어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나 이런 건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감이나 대화 이런 걸로는 좀 해결하는 게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정서적인 환기를 목적으로 한다면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내가 그 문제의 근본이 되는 썩은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 라는 저는, 그러니까 그건 여태까지는 제 생각이고,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주 단순하게 두 분이 하신 말씀대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왜곡해서 정리해보자면 다음 것 같아요. 퀄리티가 높은 의사소통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그 우리가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 의사소통의 창구를 어딘가 홀딩하고 계속 뭔가 어떤 이제 그냥 커피 타임 같은 걸 가져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많은 수다를 떨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같이 필요한 어떤 대화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떤 핵심에 대한 어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그리고 어떤 말 그냥 단순한 몇 마- 우리는 어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몇 마디에 의해서도 상처를 받고 그 내가 관심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사실 뭐 그런 맥락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제가 말한 의사소통은 퀄리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서 각자 인생에서 필요한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많은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이제 높은 퀄리티의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말을 얼마나 수려하게 하냐에 대한 거가 아니라 그 마음의 퀄리티와 그리고 어떨 때는 입을 다무는 게 의사소통일 때도 있어요.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수다스러운 걸 지칭하는 의미에서 그 수다스러움이 내 정서적으로 환기가 돼. 이거는 굉장히 로우 레벨의 퀄리티예요. 이건 의사소통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아무 상관없는 나랑 지인이랑 얘기하는 그냥 이런 것이죠. 그거는 그걸 얘기하려는 의미가 아니에요. 높은 퀄리티의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아버지와 나 사이에서 그냥 한 가지 이게 적절한 예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주 진중하게 나는 너를 믿어준다. 이런 것들도 진중한 의사소통이죠. 내가 정말로 어떤 힘들 때 그냥 거기서 그냥 고개를 떨구고 가만히 있는 것도 의사소통일 때가 있고요. 저는 말하고자 했던 게 일단은 저희가 이런 어떤 힘들 때 저희는 다 고립감에 대해서 취약한 존재들이 어떤 보통 인간으로서 그래서 높은 퀄리티의 의사소통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일단은 환기하고 싶었어요. 많은 수다를 떨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많은 수다가 의사소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이상현 선생님께 좀 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 약간 정서적으로 너무 거부감이 없으시다고 할 때, 그, 이게 이런 거 비슷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두려움인데요. 어떻게 보면 두려움인데, 그,
그 약간 제가 환기하고 싶은 건 내가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게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요. 의사소통했을 때 저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행복할 거라는 그런 그 되게 그 낮은 수준의 도파민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보통 사람이니까 나랑 맞는 사람이 있고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나를 좋아합니다. 나도 누군가를 좋아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싫어하죠. 이유는 딱히 없어요. 나랑 안 맞거든요. 누군가도 나를 싫어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우린 보통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라는 건 모두와 그러니까 좋게 지내는 게 이런 게 아니고요.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그냥 나를 나답게 비추는 것이고, 남도 남답게 비추면서 맞으면 같이 교류하는 것이고, 수술도 그런 커뮤니티의 하나일 뿐이죠.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는, 그래도 나랑 좀 마음이 좀 맞는 것 같다. 이러니까 계신 건데, 또 나중에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인간관계란 그런 거예요. 어떤 부모와 자식 관계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거기서 어떤 친구가 생기면 길게 갈 수도 있는 거. 그런 게 굉장히 귀한 관계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훈 선생님께서는 지금 약간 어떠신 것 같냐면 그거를 실패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혹시나 내 것들을 비치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고 당연한 건데. 근데 내가 그것들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부정적으로 느낄까 봐. 저는 그 의사소통의 어떤 얘기를 하는 거가 그 우리가 모두 어떤 무슨 햇빛 유치원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인간 대 인간의 퀄리티 있는 어떤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싸움도 포함해요.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는 것도 포함해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도 포함해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거에 대한 깊이도 포함해요. 그런 게 의사소통이에요. 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는 그 지점이에요. 모두가 나를 지지해주는 이런 거는 되게 맹목적인 관계예요. 그런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전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고요, 개인적으로. 혹시 괜찮나요? 그래서 제가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는 지금 뭐랑 관계가 있냐면 그 내가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이런 그 회피하고 싶은 그 정서. 근데 나도 누군가를 좋아할 권리가 있고 나도 누군가를 싫어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남도 나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어떨 수도 있다? 나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의사소통은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히려 싸우더라도 진중하게 싸우면 오히려 마음이 시원할 때가 있어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골물 때가 있고요. 관계가 좋더라도 그 관계가 너무 얕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얘기까지 오픈해도 되나? 그리고 거기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냥 좋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말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퀄리티 있는 그 어떤 의사소통을 바란다면 나도 누군가한테 퀄리티 있는 의사소통을 해줘야만 돼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세상에 공짜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이 자연계에서. 그래서 제가 일단 얘기하고자 했던 첫 번째 정서는 지금 이 부채의식 가운데 그 어떻게 보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 고립감이라고 하는 거의 그 이면에는 그 어떤 인터랙션의 그 퀄리티가 높지 않았다가 사실은 어떤 얻어야 되는 메시지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나를 가두고 나를 가두고 그 동굴에 갇혀가지고 시간을 보낸 것 자체가 후회면 그 동굴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 동굴을 벗어나는 근거는 벗어나면 햇빛 유치원이 기다리고 있을 거가 아니고요. 벗어나면 우리 세상사의 온갖 이 야성의 안 좋은 것들도 다 맛볼 텐데 근데 안 좋은 것만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인간사거든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산책하다가 그 야수한테 물려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사라고 뭐 그렇게 다르겠느냐. 그래서 제가 일단 제일 먼저 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좋고 좋은 거를 얘기하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 20대 때를 후회하는 정서를 드시는 거가 의사소통의 어떤 부재가 한 가지 그 어떤 측면에 있다라고 할진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마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누군가랑 얘기하면서 좋을 수도 있어. 근데 안 좋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원래 그런 거예요. 나랑 대화하는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이고 나도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는 사람이 아니죠. 쟤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맡기는 거예요. 그 대화에 따라 가지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쟤네들도 문제가 많은 사람일 거예요. 근데 원래 그게 인간사예요. 혹시 괜찮나요? 제가 먼저 환기하고 싶은 거는 의사소통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방향이어야 맞는 방향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오히려 경계하고 싶은 것은 나랑 좋은 사람들과만 잘 지내겠다. 이것도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인간사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어디를 가도 그 다 아시다시피 어떤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 있잖아요. 어디를 가도 나랑 안 맞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그런 존재일 수 있겠죠. 그렇죠? 제일 먼저 환기하고 싶은 게 이거고. 혹시 이상한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싶고요. 어, 저도 그게 항상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냥 성공해야지, 항상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아야지, 인정받아야지, 그런 완벽주의적인 거랄까? 그런 게 굉장히 좀 저의 동굴 속에서 못 빠져나오게 했던 게 그런 게 굉장히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약간 공감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서 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인정이 필요합니다. 인정이 안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인정이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인정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나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받는 인정은 제가 이런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필요하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입장이고 좀 더 정확하게 독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내가 필요한 인정은 세상에서 몇 없어요.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인정, 형제로부터의 인정. 근데 그게 보통 잘 안 돼요. 그게 쉽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아주 소수로부터의 인정. 이거는 제 생각에 저희들의 자존감을 갖는 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제외하고는 저 사람들은 애시당초 나한테 나에 대해서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저희들을 보통 남한테 관심 없지 않나요? 똑같다. 그래서 내 자존감을 얻기 위해서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내가 열심히 하면 모두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요. 아, 저 사람들도 보통 사람인데 별 생각 없고 그래 나도 앞으로 별 생각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어떤 그 의사소통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방향성인 거가 적어도 이런 20대 때 가지셨던 이런 어떤 이제 고립된 정서랑은 다른 정서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30대가 만약에 이 의사소통이 바뀌게 된다면 적어도 뭐는 바뀔 거냐면 고립이라는 정서는 좀 바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무슨 행복만 있었다 이런 무슨 뭐 마약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귀를 열어야 되고 사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귀를 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귀를 열어서 이해한 말로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내뱉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씨부리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대부분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이게 잘 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남이 그러니까 그게 의사소통이죠. 하는 말을 알아듣고 그리고 내가 말했을 때 내가 말하는 것도 목적이 남이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의사소통이 아주 단순한 말이지만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뭐 여러 이제 갈등과 싸움이 있지만 대부분은 다 이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잘 얘기를 나누면 언제나 그런 갈등이 없다는 의미도 절대로 아니죠. 이해관계가 갈등할 때가 있고, 또 여러 이제 어떤 기질적인 게 부딪힐 때가 있는데, 저희가 이게 쉽지 않은 관계에서 의사소통이 되면 문제가 있어도 더 이상 그게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게 그게 인간사예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니까 서로가 전달이 되면 끝이거든요. 그냥, 아, 이래서 그랬구나. 아, 무슨 마음인지 알겠다. 이거 있죠. 이게 필요하거든요. 제가 살 때 필요한 건.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유토피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커리어도 생기고 무슨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뭐 추앙 이게 아니라 내가 뭔가 어떤 긁힐 때 아, 난 그리고 내가 좋을 때 그게 전달이 돼야 행복해요. 그리고 나도 상대방이 거를 알아야 그게 사람과 사람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저는 부차적인 거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니까. 한 보통 인간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약간 제가 얘기를 좀 먼저 나누고 싶은 건 지금 30대를 적어도 다르게 살고 싶다라는 게 계신 마음이라면 저는 뭐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냐면 아, 내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로부터 벗어나게 저는 솔직히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입장이에요. 저는 뭐 얼마나 좋아요. 그거 할 수 있지 계속. 그런 게 아니라 아, 의사소통의 퀄리티가 바뀌어야 된다가 제가 일단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의사소통의 퀄리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애씀이 있고요. 상대방이 해야 되는 애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애씀은 되게 단순해요. 귀를 열어야 되고요.
귀를 여는 거에 따라서 입을 열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도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상현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가치관들이 형성된 게 있고, 그거에 의해서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건 단순히 어떤 얘기냐면, 새로운 정보가 귀로 입력이 되지 않고 있는 이 세월이 길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이상현 선생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고 황희상 선생님도 다르면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언제 바뀌냐면 적어도 저희가 지금 한 달 동안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조금 마음에서 좀 계속 이제 대화를 하시는 건 뭔가 생각할 지점들이 있으셨기 때문일 거예요. 뭔가 꼭 뭐 대단히 뭐 가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생각해 보시게끔 하는 지점들이 그렇게 불쾌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귀를 연다라는 게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기본 능력이에요. 잘 되느냐를 떠나서 귀가 두 개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이 듣는 거는 상대방의 그 오더를 듣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말을 듣고 거기서 그 마음을 듣고 거기서 어떤 말을 하는지를 들어서 거기서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선택하고 나랑 당장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리고 어떤 것들은 당장 듣기는 좀 싫지만 정서적으로 동의가 안 되지만 근데 그중에서 아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도 있겠다. 그리고 그걸 또 상대방이랑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종교인이에요. 누군가는 되게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합시다. 누군가는 되게 신실한 불교인이라고 합시다. 서로 생각이 너무 달라요. 그렇죠? 그럼 생각이 다르면 싸워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얘기를 잘 하면 왜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는지 존중하는 가운데 그 마음들을 공감할 수 있어요. 쉽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지만. 혹시 괜찮나요? 그냥 그리고 예를 들어 이 같은 커뮤니티 예를 들어 둘 다 기독교인이고 뭐 둘 다 불교인이고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핵심은 서로가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건데 그 가장 핵심은 귀를 열고 듣는 거예요. 귀를 열고 듣는다는 거에 보통 시금석은 보통은 뭐냐면 제 개인의 생각에는 아 무슨 마음인지 알겠다. 이게 시금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내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따라서 그 오더를 듣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라 아,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있는 거, 이걸 진짜 이해한다는 그냥 그 뜻. 그리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상대가 다시 묻는 거예요. 이거 이런 의미에서 한 말 맞냐? 이런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 이게 특히 남자들이 이런 훈련들을 10대 때 너무 안 받아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저희가 대화를 하는 건 뭔가 솔루션을 제시를 해줘야 돼. 기술사와 같은 이런 거 말고 그 전에 일단은 마음을 듣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게 의사소통이에요.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기술사 뭐 이런 것도 다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안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제일 먼저 서로가 대화를 할 때 부딪혀야 되는 거는 마음과 마음이 부딪혀야 돼요. 누가 옳고 그러고가 아니에요. 아, 네 입장에서는 이럴 수가 있었겠구나. 근데 그게 모두가 다 공감이 간다는 말도 아니고 어떤 게 이해가 돼도 여전히 나는 상대방이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돼요. 난 이렇게 네가 뭐 뭔지 알겠는데 난 그런 게 마음에 들진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거는 상대방이 되게 모났는데 그게 내가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저희 살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게 의사소통이에요.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듣는 것. 그리고 듣고 이게 상대방처럼 생각하겠다가 아니라 나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도 상대방한테 그 방식으로 이해받는 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퀄리티 있는 의사소통이죠. 그 저는 살아가는데 인간의 행복은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성공이라는 거를 정의를 할 때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좀 다른 사이드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그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얘기하는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의 것들을 저는 동의를 안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냐면 일단은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뭘 해야 돼요? 서울대를 가야 함. 그리고 이왕이면 의대를 가야 하고요. 제가 약간 이상현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는 정서들을 제가 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야 함. 빨리 언제 어디서 졸업해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 함. 그리고 이왕이면 집은 어디서 사야 돼요? 강남이나 청담동에 어디서 높은 고층 빌딩에서 건물주로서 빚이 없는 데서 살아야 함. 이런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이 모든 거에 하나도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한 세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그걸 동의하고 있으면 전 지금같이 살고 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서 이 대화하시는 분들과 저 뭐 여러분들한테 돈 받으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여러분들 뭐 가르치려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뭔가 되시는지 말든지 저는 사실 알 바 아니에요. 그 모든 의미에서 저는 그런 거는 저는 뭐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냐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저는 제 오늘 하루 의사소통을 잘 나누고 이 의사소통을 잘 나눈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고 좋은 사람들과 잘 지내겠다가 아니에요. 나는 나답게 살 거예요. 나는 그 나답게라는 것도 근데 그것도 내가 빚어가는 거거든요. 나는 한 인생을 살다 갈 건데 어떻게 살다 갈 거야.
이거를 생각하는 거고, 저는 현재는 어떤 기준을 생각하냐면, 아시다시피 저는 한 살 아기가 있잖아요. 이게 레코드들이 다 남잖아요. 저는 지금 이런 어떤 활동들 할 때 기준이 뭐냐면, 이 한 살 아기가 10살이 됐을 때 아빠한테 잘했다고 하겠네요. 라는 거를 생각하고 해요. 뭔가를 할 때, 당장 좋은 것도 당연히 따져야 돼. 스트레스 받는 걸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내가 지금 하는 활동은 나중에 이 아기가 시간이 지나서 아빠의 어떤 삶을 볼 때, 아빠 참 인간으로서 잘 살았다. 우리 아빠 흠도 많고, 모 많이 났고, 그냥 인간이 왜 저러나 싶은, 알고 보면 그런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인간답게 살려고 애쓴 사람이고, 저는 그걸 원해요. 그리고 저는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게, 저는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고 조금도 전 정확하게 아이가 대학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도 아니에요. 저는 제 와이프가 나온 대학 이름도 모릅니다. 정말로 모르고 앞으로도 물어볼 생각도 없어요. 미국에서 어디가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만큼 그거에 대해, 근데 와이프랑 저랑 대화가 되거든요. 저는 그거 대화 되는 거 보고 이제 연애를 거쳐서 결혼을 했단 말이죠. 저는 저는 솔직히 돈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가 그거를 조건으로 정해놓고 대화를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 서로가 이제 그건 것 같다 해서 그 어떤 그 가정을 이룬 그런 것이죠. 저는 그래서 좋은 대학에 나온 것이 성공이라는 것도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그 안에 불행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것도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돈 부족하면 둘 다 벌면 돼요. 어떻게든 그렇지 않아요. 돈을 어떻게든 벌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한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랑은 그 돈 몇 푼으로 그 사회적인 그런 걸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느꼈을 때.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를 학대랑 결핍으로 몰아가는 선례들은 무수히 많아요. 저는 제가 못 해줘서 그렇지 온전한 사랑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기질도 있고 저랑 다른 타인이잖아요. 근데 제가 세상으로 소환한 어떤 컨트리뷰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아이가 이 아이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인 되면 내쫓을 거예요. 네 인생 살아요. 그냥 아주 그냥 보통 사람으로 하고 있는 생각들이죠. 그리고 뭐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재능과 좋은 게 있어요. 보듬어 주려고 애쓸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제가 뭐 능력이 안 되든 돈이 없든 해가지고 안 되면 그렇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냥 네 애비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이런 거 못 해준다. 미안하다. 못하는데 어떡해. 이게 보통 인간사예요.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저는 돈은 저한테는 정말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게 돈을 버는 게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중요한데 계속 돈 벌고 이제 가족들을 서포트 해야 되고 저 뭐 부자도 아니고 그건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결핍이나 부채 의식이 없어요. 만약에 그리고 돈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나중에 이제 와이프 좀 약간 그 육아에서 조금 벗어나면 일 좀 해라 그럴 거예요. 돈 부족하니까 해야죠. 돈 부족하면 일을 해야죠. 어쩔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저도 일도 좀 더 하겠죠. 그럴 거예요, 아마도. 근데 그게 인생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 살지도 않아요. 그리고 공부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일단은 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 해야 되죠? 다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고 그것들은 절대로 이 높은 퀄리티의 의사소통을 대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의사소통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냥 단순히 내가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냥 갈등 없고 편한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낮은 단계의 도파민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의미가 아니다. 이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는 그 대화는 많은 사람과 할 필요도 없어요. 나랑 마음이 맞는 한두 명이면 돼요.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꾸준히 어떤 대화들에 노출이 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친구가 생겨가는 거죠. 시간이 들면 나도 그리고 바뀌어가고 저 사람도 바뀌어가고 할 텐데 계속 단순해요. 나도 귀를 열고 상대방도 귀를 열고 그냥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랑 맞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맞는 것 같다가도 어느 시점에 안 맞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시절 인연이 다해가지고 떠나게 될 거예요. 아마 저도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일 수 있고요, 당연히. 근데 그런 게 인생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게 보통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통 사람이라는 걸 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게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지금 강남에서 아파트 단독 무슨 뭐 건물주가 되는 것이 성공이야. 아니면 내가 그냥 지금 그렇게 내세울 거는 없는데 내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좀 약간 농담 담았게 하면서 낄낄거리다가 진중한 얘기들 할 수 있으면 그러면서 그거 무슨 마음인지 알겠다. 좀 짜증났겠다. 그 새끼 좀 지랄 같네. 이럴 수 있는 것이 뭐가 맞는 인생이냐고 하면 저는 단언컨대 후자예요. 그리고 저는 나중에 제 아기가 성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집에 왔을 때 이제 본인 부모한테 그런 얘기들을 해주도록 사랑을 주고 싶어요.
그냥 요새 나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제가 해주고 싶은 그런 정서적인 보듬는 게 그게 순리라고 보지.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너는 잘난 인간이니까 인간들보다 더 좋은 걸 너는 뭐 하버드를 가야 되고 저 그거 되게 아니라 전 그거는 인생에 철학이 없는 거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솔직히 말하면 약간 환멸하는 입장이에요. 저는 남들 위해 서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그게 뭔데 도대체? 남들 위해 선다는 게. 진시황은 남들 위해 선 인생이었어요? 징기즈칸은? 시진핑은 남들 위해 선 인간인가요? 대통령 정도 되면 남들 위해 선 훌륭한 행복한 인생인가요? 트럼프는 훌륭한 인생인가요? 저는 그냥 뻑큐라고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인생은 소중하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의사소통을 제가 먼저 좀 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그냥 이거를 준비해서 삶이 어떤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에서 회사로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좀 더 열심히 살아서 예를 들어 뭐 기술사가 됐든 자격증이 됐든 그렇게 되면 성공이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된다고 해도. 그게 근데 오히려 안 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내가 의사소통 퀄리티가 내 네이버호드에서 바뀌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살만하면 저는 그게 한 인생을 잘 사는 거라고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보는 보편적인 기준과 전 다른 얘기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한국 사회 보편적인 기준에 대해서 처음 A부터 G까지 하나도 동의하지 않아요.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보통 다 못 따집니까? 30이 되면 얼마 정도 자산 갖고 있어야 함? 얼마 몇 살까지 결혼해야 함? 뭔 소리야? 내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이고 내가 어떻게 그 평균 안에 들어가? 모든 사람은 다 특이한 인생인데 그러면서 보통 인생들인데 자, 혹시 그 거부감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세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이제 그럼에도 정서적인 거를 한번 좀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제가 이걸 토대로 해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황희상 선생님도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아, 네. 일단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퀄리티 높은 대화와 그다음에 어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서울대라던가 의대, 좋은 직업, 많은 연봉 이런 것들이 성공을 이제 지표한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고요. 음, 뭐 일단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깊이 있는 대화에 대해서도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제 어떤 생각은 제 기준에서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나를 수렁에 빠뜨리고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 스스로만 해결할 수 있고 끄집어낼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깊이 있는 대화가 있더라도 그 문제는 나한테 없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싸울 수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든 사람들이 왜 힘드냐면은 너무 착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짐승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마음을 터놓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사람처럼 나처럼 느끼지 않고 뭐 자기의 좁은 어떤 기준과 자기에게만 유리한 어떤 상황만 보고서 말하고 행동하고 나를 물건 대하듯이 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진정한 의사소통은 불가능할 거예요. 그럴 때는 싸워야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고슴도치처럼 되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기준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하되 나 자신에게도 친절하다. 그러니까 이 양측이 다 만족이 되어야지 저는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해서 한쪽이 밸런스가 무너지면은 저는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돈 대학에 대해서도 이제 좀 제가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해서 이해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수정하고 싶은 게 내가 나만의 삶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해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한국은. 예를 들어서 회사에만 가봐도 직급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정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일하는 장소는 이제 화분 같은 게 있고요. 공간이 넓고요. 공기청정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급이 낮고 계약직이라던가
돈을 많이 못 버는 사람들, 뭐 청소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일하는 곳은 창문이 없고요. 공간이 좁고요. 공간이 밀폐돼 있어가지고 공기순환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같은 것도 그때도 일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한국 사회에서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한 기준 같은 게 지켜지지 않는 그런 게 있죠. 그게 다 자기 연봉과 학력, 이런 커리어 능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건강한 기준을 가지고 나 계약직이지만 열심히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사회에서는 나를 그런 시선으로 대하고 나를 그렇게 취급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연대라던가 운동, 이런 어떤 시민의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사회적으로 운동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로 잡는다는 표현이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좀 더 개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활과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느끼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그래서, 음, 일단 한쪽으로만 그 기준을 잡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음, 그러니까 내 기준은 맞되 사회가 나를 이렇게 좀 누르고 억압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기준을 내가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상황 자체가 현실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음,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이상현 선생님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될까요? 어, 퀄리티 높은 의사소통이라 저는 되게 그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되게 내가 말을 재밌게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만족시켜야 한다. 다른 사람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갖고 있었고, 뭔가 성향 때문에 그런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이제 좀 길게 못 듣고, 이제 맥락 파악도 잘 못하고, 이제, 음, 내가 무슨 말을 했었지? 라는 그런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제 잘 기억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되게 있어가지고 뭔가 뭔가 충동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말들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저한테는 트라우마로 남아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바에는 그냥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겠다. 그런 정서도 사실은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20대 때 왜 그런 퀄리티 있는 의사소통을 못했는가라는 거에 대한 조금,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면은 잘 들을 수 있을까? 그거를 참 많이 연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황희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 항상 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 가끔씩 들어보다 보면, 전혀, 우리가 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랑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거는 항상 깨닫고 있었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살다 보면은 그게 벗어나기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또한 정말 남의 눈치 안 보고 살아가는 게 정말 어렵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한번
번쯤은 그런 가치관을 믿고 이렇게 좀 음, 그래도 오늘은 좀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어, 되게 한 번쯤은 그냥 한 번 사는 인생 잘 즐겁게 살아보자라는 마인드로 좀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말 너무 음, 잘하고 계시고요. 그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그 이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이래요. 그러니까 뭐 제 얘기도 하시지만 나답게 살 것이냐. 남을 눈치를 보자 안 보자 이 말도 아니고요. 남 눈치 당연히 봐야죠. 저희 남들과 부딪히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거 말고 가장 밑바닥에 나답게 살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나답게 사는 데 있어서 그 압력이 있으면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저항하고 싸울 것이다. 또 있고요. 그리고 나답게 사는 거에 대한 보상도 어떤 측면에서는 따라올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약간 그 결심의 정서로 보시는 게 좀 어떤가 싶어요. 아, 나는 나답게 살 거야. 즐겁게보다 훨씬 더 이거는 우위에 있는 가치예요. 그 나답게 살다가 즐거울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지라도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그 이제 그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나다움을 포기하고 살 것이냐. 많은 거를 누리면서 나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전에 가장 먼저 정하는 거는 나답게 살 것이냐. 그러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나답게 사는 거는 성공을 임플라이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성공할 수도 있고 이제 독립이고 보통은 그 성공이라서 멀어지는 방향 같기는 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그게 지금 일단 제일 먼저 환기하고 싶은 정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30대를 어떻게 살 것이냐. 나답게 살자. 그래서 이 수주를 있으신 것도 어떻게 생각하셨겠냐면 제가 아주 좀 싸가지 없는 예시들을 일부러 들어드립니다. 나답게 산다는 거에 어떤 그 되게 그 쉽게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나답게 표현을 한다고 합시다. 인터뷰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이제 처음 뭔가 누군가 사귀는데 나답게 표현을 했는데 좀 말이 좀 세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저도 말센 어떤 그렇게 말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거기서 그걸 안 좋게 보고 너는 원래부터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게 했느냐 이렇게 누군가가 물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거기서 반응 물론 이제 어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맥락에서 어떤 말투를 고치거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 이전에 나답게라는 건 약간 전 반응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응했을 때부터 응해도 싸가지 없게 했다는데 어떻게 아셨나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답게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불편해하니까 고치겠다가 아니라 지금 약간 슬쩍 무셨죠. 그러니까 너는 원래 그렇게 말투가 싸가지 없었냐. 그러면 응해도 싸가지 없게 했다는데 어떻게 알았어? 이게 이렇게 받아칠 줄 아는 게 그게 자존감 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예시를 이런 식으로 좀 들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고 아니고는 내 알 바 아니에요. 내가 잘 보려고 해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렇지 않다고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답게 할 뿐이에요. 나답게 하는 걸 누군가는 좋아할 거고요. 나답게 하는 누군가는 싫어할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일 뿐. 그게 세상사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로 해서 드리는 게 그냥 상대방에 따라서 아까 이제 말을 재밌게 하시 이게 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뭐냐면 그러니까 나답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되게 결과적으로는 부자연스러운 말들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나도 내면에는 안 편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상대방을 불편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에서. 근데 좀 더 정확하게는요. 상대방을 불편하게 해서 내가 불편해지기가 싫은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는. 근데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내가 불편해요. 왜냐하면 나답게 한 게 아니니까 아주 그냥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나답게 해서 좀 어색하고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내 사람이면 그거를 이해해 줄 거예요. 나랑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어색함과 불편함도 즐기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저는 이게 타고나서 잘하는 사람이 저도 사실 이상훈 선생님 그쪽이거든요. 타고난 쪽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눈치 보고 약간 그쪽이었는데 저는 많이 바뀌었어요. 여전히 그래도 좀 그 어떤 어색한 순간들이 있으면 여전히 어색하고 좀 기빨리긴 해요. 솔직히. 근데 그래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활동들을 할 때 저 욕하는 사람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는 다르냐면요. 저는 그런 거 찾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저를 좋게 보더라도 그걸 좋게 판단하지도 않아요. 알바노가 제가 갖고 있는 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저답게 할 거예요. 저답게 하는 걸 좋게 보면 제가 그 사람들과 친근하게 지내고 저답게 하는 걸 싫게 보면 아프게 지내고 물론 싸우자고 하면 싸울 거고요. 근데 저는 저답게 할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알바노이다.
저는 이게 맞는 마인드셋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이 가운데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예시를 또 들어드리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고 싶은 게 수준에서 스터디하는 것도 알바노로 하십시오. 이기적이셔야 돼요. 이거 꾸준히 하면 아, 내가 이렇게 꾸준히 하는 멋진 나.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이지. 멋지지 않으셔도 돼. 그냥 아씨 하기 싫은데 그냥 던졌다가 나중에 저 다시 하고 싶어요. 이래도 돼요. 물론 사람들이 그러면 나쁘게 볼 거예요. 뭐 어때요? 저도 2개 던졌습니다. 던지십시오. 네. 그러면서 뭐를 경험하시면 좋겠냐면 내가 이러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줄 알았는데 나 이제 그러면 낙인 찍히고 이거 보니까 그게 수심이 한 30cm인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무 생각 없음. 그렇군.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제가 아무 뭐 생각 하든 없음. 말든. 하든가 말든가 잘한다고 해서 인정. 그래서 진짜로 남들을 시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하지만 전 지금 뭐 증기수가 그러니까 더 편하게 그러니까 좀 더 제가 단어를 일부러 좀 싸가지 없게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정말로 싸가지가 좀 없어져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좀 편해져요. 그러면 욕 좀 먹을 거예요. 어때요? 근데 욕 사실 먹지도 않아요. 사실 욕 먹는 지점까지 가면 참 잘하는 것 같고 다른 의미에서 그러니까 좀 정서적인 이해 가시죠? 넌 말투가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응의할 때부터 싸가지가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어? 이게 가져야 되는 스피릿이다. 약간 요거를 오히려 말씀드리는 가운데 전 그래서 지금 이게 대전제가 모두 저는 제가 저같이 살고 싶고요. 뭐 지금 잘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해요.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두 분과 대화하는 분들도 본인들답게 사시다가 수율에서 얻을 게 있으시면 얻으시고 아니면 뭐 그냥 어떤 시절 인연이 되시면 또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냥 그것들에 대해 저는 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냥 행복하시라 이렇게 그냥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마음에서. 그렇잖아요. 저는 제 지금 챙겨야 되는 것만 챙겨도 사실 정신이 없는 인생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갖고 있는 시야를 좀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동의하시라는 의미에서 공유해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서 지금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임플리케이션을 갖습니다라는 거, 앞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냥 제 마음을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것들 여러분들한테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레코드하면서도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한국을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유튜브라는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라는 활동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한테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제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에 지금 이제 있지만 한국 사회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으로서 수들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죠. 제 입장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이런 여러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사람들의 스터디들을 이제 서포트하고 하는 가운데 저도 제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거를 왜 하느냐? 무엇을 바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걸 토대로 나는 어떤 거를 얻기를 원하냐? 지금 이상현 선생님과의 이런 사람의 어떤 대화가 있을 때 나는 이거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호인도 아니고요, 호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가져가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한테 가져가겠다가 아니라 저도 이거를 하는 목적과 그런 생각들이 없이는 저도 제 시간과 에너지가 드는 활동이잖아요. 저도 바쁜데.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을 잘 살고 싶은데 가장 기저에는 정말 전 제 한 번뿐인 인생 잘 살다 가고 싶은데 저는 이제 현재 시점에서 저에 대해서 돌아보면 어떤 시점이냐면 제 입장에서는 저는 지난 한 10년 정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지난 10년여도 유튜브 활동도 공부의 어떤 연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정말 저는 어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으로 제가 딱 돌아가면 좀 어떤 거였던 것 같냐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저는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준비를 해서 결단을 내려서 한 10년 정도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는 솔직히 후회가 없어요. 인생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 인생이 만약에 공부를 안 하는 삶으로 흘러가게 되면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솔직하게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해봤거든요. 물론 이제 다시 뭔가를 새롭게 어떤 경쟁력 있게 사회에서 하자는 그게 쉽지 않으니까 어떤 그냥 물고 물고 계속 이걸 가지고 뭐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정서는 저는 한번 죽기 전에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었던 결심을 했던 게 한 10년 정도 전이고 그렇게 해서 한 10년 정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는 물론 지금도 해야 되는 공부도 많고 뭐 연구도 그렇고 많지만 그 10년 전에 그 정서적인 공부에 대한 갈증과 욕망은 저는 현재는 어느 정도 채워진 상태이고 그 결과로 어쨌든 이제 수학으로 박사학위도 갖고 있는 입장이 됐고 커리어도 갖고 있는 입장이 감사하게도 되었어요. 그것들을 계속 킵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거나 그 가운데 저는 이제 아이가 지금 1살짜리 아기가 있잖아요. 아기가 있고 앞으로 10년을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내가 앞으로 10년을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라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 아기가 지금 전 다 레코드가 남는 활동을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 아기가 사춘기 정도가 돼가지고 이걸 볼 거잖아요. 야, 이 아빠 보니까 이제 참 노답인 인생인데 도대체 뭔 헛소리를 사람들한테 짓거리는지 보자 하면서 그렇게 보고 있지 않겠어요? 아, 이 인간 보면 참 문제도 많은 사람인데 저를 이제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 보면 근데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활동을 하고 살았을까?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을까는 얼마나 심각하게 판단을 받겠어요. 근데 저는 뭘 하고 싶냐면 저는 그 사람들이 각자가 사람답게 사는 그거를 하고 싶거든요. 이게 되게 애매한 표현인데 약간 어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에 들어가는 거에 초입부에서 그거보다 안 좋아지는 걸로 가고 있는 사회예요. 이거는 그 어떤 그 약간의 그 주관적인 해석을 더하는 것이긴 하지만 저는 한국이 망한 사회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발빠르게 이미 미국으로 옮긴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냥 입 씻고 살아도 돼요. 저는 이미 미국 사회로 옮겼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주 제 개인의 어떤 영달과 이기적인 그냥 그 정도인 거고 저는 제가 한 인생으로 잘 사는 거는 저는 어쨌든 한국인이란 말이에요. 국적도 한국이고 그 정서적으로도 한국인이고 그래서 저는 제가 소중하게 생각 제 가족과 친구들 과거의 어떤 시절들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 사람들이 행복한다는 의미를 정의할 때 그 여러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거를 보는 의미 자체가 다 이게 너무나 힘들어지고 안 좋아지는 게 지금 뻔히 보이는 거라는 거가 먼저 제가 인지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앞으로 힘들어질 밖에 지금 구조적으로 없다. 그래서 이상훈 선생님께서 질문하시는 그런 것들을 저는 사실 몇 년도 전부터 고민해 왔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20, 30대인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거죠. 아, 나 지금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할 때 제가 참 많이 해왔던 고민들은 캘리포니아에 있던 시절에 이런 고민들 정말 너무너무 많이 하면서 직문수도 만들고 연희수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일련의 것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저는 이제 그냥 그 어떤 그 감성 탈의하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무슨 뭐 그럴싸한 말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걸로 무슨 이 수준은 조회수가 나온 채널도 아니에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어떤 거냐면 지금 이상희 스님처럼 혹은 황희삭 스님처럼 이 사람들 다 이상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독특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할 때 이 사람들한테 와닿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제가 도움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어쨌거나 저는 이 커뮤니티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가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방향성에 대해서 그 키를 쥐고 있는 거에 대한 제 책임을 지고 싶어요. 제가 지고 싶은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걸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건방진 생각은 정말로 없고요. 근데 단지 이 커뮤니티라는 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커뮤니티가 건강한 방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 여러 가지 니즈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서포트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 활동을 아주 잘하고 있는 거라고 정의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입장에서 볼 때 지금 한국 사회는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는 초입부에 들어가 있는 거고 앞으로 3, 40년 동안 어려워지고 망할 것밖에 안 남은 사회예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이거죠. 제가 보는 시야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보는 시야가 맞다면 한국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질 것밖에 안 남아있는 사회예요. 사실 이거에 대한 책임은 다 누구한테 또 떠넘겨야 되냐면 현재 50대, 60대 쓰레기들한테 넘겨야 돼요. 왜냐? 한국 사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아파트 값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한테 투자했어야 됐어요. 아파트 값을 왜 올린 거예요? 본인들 살라고. 결국에는 집단 이기주의예요. 구조적으로 본다면. 이 정치,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것,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일부는 수혜자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단순히 수혜를 했다 안 했다 이거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뭐냐면 결국에는 이 어떤 50대, 60대 세대들이 지들만 살겠다고 하면서 앞선 세대, 그 뒷세대들을 버린 게 한국 사회가 망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이거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친일파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 얘기고 임진왜란까지 거슬러 올라간 얘기예요. 뭐냐면 조선 사회는 언제나 그랬어요. 어떤 의미냐면 결국에는 지들 살라고. 이게 자기답게 산다는 거는 남한테 그런 나쁜 거를 주겠다는 임플리케이션을 가져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는 이 집단 이기주의 그리고 이제 좀 더 정확하게는 이 집단 이기주의가 최적화를 제대로 못 풀므로 인해서 다 같이 망하는 구조가 되고 아주 소수만 잘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게 사실 문제여서 사실은 한국 사회가 살 수 있는 길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친일파가 뒤져야 됐을 때 뒤졌어야 됐어요. 그거를 청산 못한 게 한국 사회의 첫 번째 역사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해서 이게 바뀌어야 되는 시점에서 사실은 이 앞선 세대, 제가 지금 앞선 세대라 말하는 건 5, 60대한테 명확하게 욕을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우리 세대들한테 20대, 30대들한테 힘을 넘겼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키웠어야 됐어요.
이게 안 된 결과가 현재 저출산과 현재 이 사회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거기서 내가 여기서 이 소수에 들지 못해가지고 내가 능력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5, 60대가 씌운 프레임워크예요. 물론 그 어떤 탁월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철학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프레임워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의 방식들에 주입당해요. 이상훈 선생님처럼. 그래서 일단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울대에 가서 극소수가에 들어가야 되고요. 이런 게 바로 주입당한 사회적으로 주입당한 프레임워크예요. 사실은 이거에는 비난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앞선 세대들이 쉬운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일단은 내 자식이 손해를 안 봐야 되니까. 일단은 좋은 대학 가야 돼. 니네는 안 가도 되지만 내 자식은 대기업 가야 돼. 이게 다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한 생각들이에요. 저는 욕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 이건 비판도 아니에요. 이건 비난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의 결과는 누가 맛봅니까? 젊은 세대들이 맛봐요. 여기서 젊은 세대들은 여러분 세대들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20, 30대들이 맛보고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좀 제가 좀 단어 좀 세게 할게요. 이 병신들이 지들도 그렇다고 해서 살 길들이 있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40대, 50대, 60대가 살 길이 좋다니 아파트 값 올려놓은 본인들 살 길이 열려요? 아닌 거 알잖아요. 팔리지도 않는다고요. 그거 다 같이 망하는 게 뭐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 병신들이 만들어낸 이 병신 같은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가운데 물론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힘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미 망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걸 어떤 생각을 갖고 보고 있냐면 타이타닉은 이미 침몰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 개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에 있어서 저는 그 타이타닉 그 영화를 보시면 그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질 때까지. 저는 이게 한 개인으로서 투쟁하는 것이다. 그 어떤 그 독일의 그 유태인 수용소에서 그런 어떤 글이 있어요. 어떤 책 이름이 어떤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의 네, 그 책. 네, 그 책 얘기하는 죽음의 건데 배용소. 네, 죽음의 수용소 그거 얘기하는 건데 그 말이 있어요. 하루에 물컵을 한 잔씩 준대요. 그러면 누가 제일 오래 삶냐 실험을 했대요. 그럼 누가 오래 삶냐? 그 물컵을 가지고 눈곱을 떼고 세수를 한 사람들. 이게 어떤 뉘앙스를 갖는 거냐면 인간답게 살려고 한 사람들. 인간이니까 동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냥 목마르니까 바로 마신 게 아니라 나다움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 애쓴 사람들. 그래서 저는 제가 서포트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수주라는 커뮤니티를 토대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있게 서포트하고 싶어요. 여기서 살 수 있게라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함축되어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살 수 있게라는 거는 정서적인 것, 그리고 실제로 먹고 사는 게 해결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이게 제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뭐가 있어요?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라는 걸 토대로 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구조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대체제가 없어요. 이 커뮤니티가 날아갈 때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기관이나 사회적 힘이 있으면 사실은 수준이 앞으로 클 이유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준은 앞으로 5년, 10년 안에 굉장히 커질 거예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 대체제가 실제로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 제가 결국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등쳐먹을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 한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저는 사실 돈도 관심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는 적당히 수익 구조 모델 만들어가지고 멤버십 이런 거 다 버릴 거예요. 저는 오히려 제 회사를 차리면 차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등쳐먹을 생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니고요. 제가 이기적으로 제 인생을 잘 생각을 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저도 이상적인 모델이 저도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경쟁력을 사회적으로 제가 가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의미를 포함해서요. 자, 그래서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면 저는 이제 이상현 선생님 같은 분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상현 선생님은 지금 되게 좋은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겨우 20대가 끝났잖아요. 제가 노답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상훈 선생님만 해도 그러니까 이상훈 선생님은 굉장히 지금 보시는 비교라는 기준으로 볼 때도 탑 클래스인 게 뭐냐면 저는 어떤 고민이냐면 수질에 이미 그런 경우도 오랜만에 해도 보시면 많아요. 예를 들어 단톡방 들어가 계시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이런 분들이고 저랑 이제 갈등을 일으킨 그런 분들도 있는데 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예를 들어 50대인데 귓구녕이 닫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이 좀 못 알아들어요. 물론 그래서 그러다가 싸우다가 나간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로 그 본인 답도 없고 나이만 처먹었고 귓구녕도 닫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주변 네이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뻔해요. 그래서 이런 데 와가지고 뭔가 하다가 본인 맛이 안 맞으니까 나가고 전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서포트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상현 선생님은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 나이도 이제 갓 30에 들어온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부터 뭐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입장이고 다 괜찮은데 제가 생각하는 서포트해야 되는 생각하는 입장들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들이 저한테 굉장히 실질적인 질문을 내는 거예요. 지금 이상훈 선생님처럼. 어떤 질문을 내냐면, 좋다.
내가 한 1, 2년 정도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나 먹고 살 수 있냐? 라고 물을 때 어떤 답을 적어도 내가 내놔야 되느냐? 라는 질문을 저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달라 이게 아니라 어쨌거나 이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지금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는 수학 중심의 커뮤니티잖아요. 이 커뮤니티의 성격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이건 나중에 아주 실질적으로 굉장히 커져갈 것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이상원 선생님은 지금 빠른 입장이에요. 빠른 입장은 뭐냐면 앞으로 지금만 해도 수준은 기껏해야 16,000명 정도의 작은 커뮤니티예요. 물론 알만한 사람들한테 다 알려져 있는 커뮤니티죠. 하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본다면 안 알려져 있는 아직은 굉장히 마이너한 커뮤니티잖아요. 이 커뮤니티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커질 거예요. 굉장히 커졌을 때 나중에 이상현 선생님과 비교도 안 되게 생각도 짧고 그 모든 면에서 노답인 인간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들어와서 저한테 분명히 이 질문을 내놓으라고 답을 내놓으라고 할 거예요. 내가 지금 그래 나 열심히 공부할게. 그럼 나 1년 있다가 돈 벌 수 있어? 근데 이 질문의 어떤 결이 굉장히 어떤 천박한 선에서의 그런 질문들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내놔야 되는 답변은 사실은 크게는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서적인 위안을 달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솔루션을 내놓으라는 건데 저는 그래서 그 솔루션 두 가지를 다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는 학위. 그래서 학위는 학사, 석사, 박사를 지칭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대학교에서의 학위. 이게 인간이 생존을 선택할 때 한 가지 생존 전략이죠. 일단은 내 어떤 전공으로서의 학위를 선택한다면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지금 수준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나요?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수학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것들이 전부 다 이거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수학이 즐겁기 때문에 있다기보다는 그것도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 생존을 내 학위랑 결부시키는 정서에서 여기서 어떤 득을 취하는 형태들로서 일부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형태가 된 거예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한 가지 답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한 달 전에 단톡방에다 어떤 얘기를 남겨놨냐면 제가 UNC 샬롯이라는 학교를 갔다 오면서 수준에서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응용수학 박사 과정으로 정말로 추천해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미국에서 정말로 있다. 정말로 있다. 이미 열려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한 게 학위로서의 길들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정말로 수학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어떤 이제 저도 이제 미국에서 어떤 이제 학자로서 사회적인 게 올라가면 이런 기회들은 기본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늘고 커뮤니티가 이제 더 커지면 기본적으로 학위 방향으로 예를 들어 학사를 딸 수 있냐, 석사를 딸 수 있냐, 박사를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은 기회가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지 줄어드는 기회는 아닐 거예요. 말이 납득이 가시나요? 그리고 그런 공부들을 수준에서 정기적인 공부들로 한다는 건 말이 되잖아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는 분명히 한국 사람들 다 잔머리를 발달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아, 저기 가면 내가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박사과정에 갈 수가 있다, 미국에서. 그러면 내가 저 인간한테 잘 보여놨다가 이런 짱돌 굴리고 잔머리 굴리는 인간들도 분명히 늘어날 거예요. 구조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준비를 이미 많이 해왔고, 이미 되어 있어요. 이거 오케이고. 제가 사실 그 다음 생각하는 모델은 어떤 거냐면 수익 모델이에요. 제 수익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한 다음에 돈을 벌 수가 있어야 이 사람들을 제가 설득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공부를 하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에 어떤 이제 같이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은 뭐 좋죠.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정말로 매개체로서 이 공부들을 하는 아웃풋으로서 돈이 벌리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나라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선 세대들이 했어야 되는데 앞선 세대들이 중심들이 아파트 값만 올려놓고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이상한 커뮤니티에서 하고 있는 형태가 지금 기형적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학자로서 사는 어떤 삶을 사는 동안에 이 커뮤니티에서 지금 이 공부들이 수학이랑 상관 있는 건 너무나 명명백백하니 수학이랑 상관 있는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공부를 어떤 일정 기간 안에 시켜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면 즉 학위와 그래서 제가 기술사나 이런 자격증 얘기를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실제로 커리어로 쓸 수가 있고 돈벌이로 쓸 수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래는 어떤 돈을 위해서 꾸역꾸역 하는 건데, 수술이라는 커뮤니티가 들어오면 이 공부 자체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장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단순히 시험 성격으로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어떤, 예를 들어서, 당장 저희 어떤 것들을 느끼냐면, 뭐, 기상예보,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게 진짜 빈말이 아니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 4, 5년 정도 이쪽으로 전문성을 가서 기상예보 쪽으로 기술사가 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에 힘이 실려요. 그리고 그 중간 과정들이 실제로 필요한 어떤 공학적인, 수학적인 공부들은 수준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어떤 나를 고문하는 정서가 아니라 굉장히 건강한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주는 보상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명확할 거거든요. 그거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방식으로 커뮤니티는 계속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스터디에는 어차피 제가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병렬로서 스터디는 제 입장에서 계속 늘려버리면 돼요. 사람들이 퀄리티 있게 한다는 것만 의사소통 가운데 제가 컨트롤할 수만 있다면, 매니저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그럼 이거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대체제가 없을 거예요. 좀 더 정확한 적합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의사소통을 하는 거에서 수술이 아니라 이런 커뮤니티 할 수 있는 다른 장이 있으면 그런 데로 가시겠죠. 근데 사실 애매하잖아요. 그런 이렇게 실명을 드러내고 나의 어떤 색깔들을 드러내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이런 방식으로 존중을 받으면서 내 공부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는 굉장히 매력적인 커뮤니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애쓰는 거는 이게 나중에 어떤 그 흠이 잡혀가지고 이런 커뮤니티가 저의 문제로 인해서 수축되지 않도록 굉장히 건강한 방식으로 지금 운영하려고 저는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정모 같은 거 할 때, 아, 나 이런 거 어떤 비용들이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나, 그러니까 성격을 명확하게 해요. 이 커뮤니티는 내 개인의 돈벌이를 위해서 단순히 하고 있는 활동이 아니다. 라는 거를 굉장히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정확하게는 내가 어떤 그 제가 이제 운영하면서 가져가는 어떤 그 이제 수혜 받는 것보다 각자가 실질적으로 수혜를 어떻게 받는지들을 정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설계하고 그 한 사람이 정말로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게 굉장히 늘어나는 거를 상상하고요. 그래서 저는 5년, 10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솔직히 생각하는 가운데 지금 수주를 대하고 있어요. 뭐냐면 원래 저희가 한 5년, 10년 전에 뭐가 있었냐면 노인정이 있었을 때 노인정에서 일요일에 뭘 봅니까? 전국 노래자랑을 봐요. 그쵸? 노인정에서 일단 일요일에 보는 것들은요. 5년, 10년 후에 뭐를 볼까요? 직문수를 보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직문수를 누가 운영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황희삭 선생님 같은 거. 직문수를 운영하면서 그 얘기 들으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재밌고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정 같은 데서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고 하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상현 선생님이 그 대상일지 모르겠지만, 아, 내가 지금 30이 돼서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정말로 어떤 분들은 5년, 10년에 걸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그 어떤 정말 전문적인 성까지 가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이 중간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돈을 벌면서 커리어가 생기시는 그런 분들이 있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듣고 싶을 거예요. 할 거예요. 왜냐하면 40대, 50대, 60대 때 퇴직한 다음에 답이 없는 아파트 값만 올랐지만 아무짝에 쓸데없는 그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는 공부밖에 없을 때, 그랬을 때 이제 그것들을 실제로 해낸 사람들의 얘기들을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할 거예요. 아주 이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이제 로우 레벨의 도파민에 대한 것들만 찾겠지만, 그래 이 수준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 거고요. 정말로 그 이제 그 제대로 할 사람들은, 이 제대로라는 건 참 여러 센스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형태가 되면 이 어떤 존재 의의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는 저는 살아남을 거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커뮤니티 활동을 해서 10년 후에 제 아들이 이걸 봤을 때, 아, 아빠 참 수고했네, 애썼네, 라고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제 현재 갖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요.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하실 말씀 좀 듣고 그 얘기들 나누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저는 솔직히 그 교수라는 직함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 그 안 중요해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한국 사회에서는 그걸 따지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교수냐 아니냐라는 게 제 인생에서 저 하나도 중요한 가치가 아니에요. 돈은 어떻게든 벌면 되고, 전 돈이라는 건 가족들을 서포트하고 제가 먹고 사는 거 정도의 가치이고, 그 나중에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현재 어떤 그냥 미국에서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학자로서 미국에서 어떤 이제 그 테뉴어 트랙 교수로서 있다라는 거는 그냥 그 자체가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체로서 그게 한국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데 이 커뮤니티를 증진시키는 데는 크게 도움이 돼요. 한국에서 교수가 되는 것보다 미국에서 교수가 되는 게 훨씬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인정이 사람들한테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 커뮤니티를 키우는 게 저한테 중요한 가치. 그런데 거기서 그게 도움이 되니까 그거를 취하겠다는 입장에 가까워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오히려 그 제대로 공부할 사람들을 세워서 수주를 지금 키우려는 그 JP가 다 마음으로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방식은 그 거기서 사람들을 키워요. 가령 이제 지금 기대수와 같은 스터디들을 보면 그 장기간 동안 사람들이 공부하면서 그 사람들이 길러지죠. 이 사람들이 이 공부들을 장기간 기꺼이 하고 있는 이유는 본인들의 득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득이라는 게 단순히 이기적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 수혜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 가는지도 본인들이 인지하는 가운데 그거지만, 그것들을 저는 레코드로 남기면서 이 레코드를 보면 사람들한테 공부하라고 남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어떤 증거? 너한테도 이 기회가 주어져 있어. 이걸 남기는 거예요. 그 대신에 드려야 되는 대상과 그 어떤 그 대상에 대한 대가랑 그거에 대해서 어떤 에너지랑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명확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건강한 거를 이 커뮤니티 입장에서 가져가려고 애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 기술사 같은 것들을 지금 저한테 준비한 이 채널 레벨에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중요하다는 게 여기 계신 두 분한테 중요하다는 거가 아니라 이거는 나중에 굉장히 커질 거라는 거를 제가 사실은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가 제 포인트이고 배경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오히려 여기서 배경 지식 부족한 거는 수술해서 하나씩 매주 스터디로 하나씩 하면서 꾸준히 만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서 저는 이게 굉장히 철학적으로 건강한 방식이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실 이제 어떤 좌절과 절망들이 쌓여 있는 가운데 공부들을 다시 하는 이 정설이 있을 때 그 정설을 공감하는 가운데 그걸 뚫고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운영이 되는 방식이어야지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상훈 선생님이나 황희사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것들을 제대로 해내는 게 저한테는 이 커뮤니티를 운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완초수와 같은 콘텐츠도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 과정들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적으로 저도 이제 그 굉장히 어떤 리스크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센스냐면 그 기존에 누군가가 해놓은 거를 지금 그 어떤 롤 모델로서 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이게 하나씩 정의하고 있는 거죠. 문제를 질문하고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이런 한국 사회를 서포트한다는 거는 수줄의 입장에서는 학위에 대한 거, 학사, 석사, 박사 그리고 어떤 이제 경제적인 거에서 약간 수학이랑 관련된 공학이랑 관련된 거를 서포트하는 면에서 커뮤니티를 세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퀄리티를 그냥 굉장히 로우 레벨에서 많은 사람들을 양산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것으로 해가지고 영향력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그 한 사람이 길러지면 그냥 사실 그게 성공이에요. 많은 사람한테 영향이 가는 게 성공의 정의도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제대로 길러지면 거기서 그 다음 사람이 길러지고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뭐 이게 수주를 키우겠다 그 말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제대로 온전히 서는 데 있어서 커뮤니티가 기여하면 이게 성공이죠. 그래서 수주를 단순히 어떤 키우는 거, 어떤 사이즈를 단순히 키워서 그 결과로서 제가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조차도 목적이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제 한 인생을 어떻게 잘 살지가 포인트예요. 그리고 어차피 저는 제 경제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미국에 이미 기반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이제 어떤 그런 건강할 수 있는 어떤 구조들은 갖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술사 쪽으로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기는 하지만 그게 황희사 선생님의 관심사랑 황희사 선생님이래. 그 이상현 선생님이나 관심사가 당장 안 닿으시면 괜찮아요. 중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 이제 취지는 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내가 어떤 공부들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제안이랑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 개개인이 관심 있으실 때 들을 수 있는 얘기들로 보시면 되고 수준에서 어쨌든 스타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라는 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격일 때 하면 좋겠고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는 그냥 아까 황희사 선생님 먼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이상훈 선생님 입장에서는 일단 본인이 즐거워하실 수 있는 것부터 찾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입장이어서 그래서 어떤 증기수나 이런 것들 참여하시면서 일단은 좀 어떤 그런 것부터 좀 하나씩 해보고 싶다. 아주 좋은 시작이라고 개인적으로 보는 입장이지만 그 어떤 그 도중에 뭔가 안 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들 하시다거나 그런 것들은 좀 남들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하시면 좋겠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 말이 좀 굉장히 좀 장황하긴 했는데 그 네, 제 어떤 마음을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두서 없었음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이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네, 얘기를 마무리하죠. 네. 저부터 말하겠습니다. 이제 나답게 산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원이나 아니면 군대에서 제가 뭘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뭘 하려고 할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 사람은 네가 뭔데 그걸 하려고 하냐? 가만히 있어라. 이런 사람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더 눈에 띄기 때문에 위축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그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은 결국엔 해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무관심한 사람도 열렬하게 지지하는 사람이 되고 저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무안해지거나 아니면은 저에 대해서 이제 호의를 갖게 되는 쪽으로 바뀌더라고요.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 믿음인 것 같고요. 그걸 이제 밀고 나가면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다 따라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답게 산다는 게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국에는 내가 밀고 나가면은 다 따라오게 되는 거.
제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사실 그 말씀을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되게 그 독재예요. 저는 그게 아니고, 저는 그거보다는 거기다 뭐를 넣어야 되냐면, 자기 객관화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다움을 긍정한다는 것은 어떤 남들을 내가 모르니까 따라와가 아니라, 내가 부족한데, 그런 나를 긍정한다에 가까워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를 공감한다는 것이, 내가 옳으니까 내 방향에 입닥치고 따라와가 아니고요. 내가 오히려 남들 그 누구보다도 알고 보면 문제가 많은 객관적으로 내 객관화가 되는데 그런 나를 긍정하는 거기서부터 힘이 있다에 저는 가깝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힘은 내가 어떤 던지는 슬로건에 타당한지에 대한 슬로건이 타당성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독재랑은 거리가 멀어요. 내가 옳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옳음으로부터 오히려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전달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혹시 이상한 선생님 하실 말씀 해주시면 되고요. 어, 사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음, 굉장히 좀 장황한 얘기가 오간 것 같고, 한편으로는, 아, 이런,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구나. 아, 그런 거를 좀 깨달았달까? 그런 것도 있고, 음, 사실 아직은 생각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네네네네. 제가 너무 크게 말씀드린 것도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도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좀 크게 큰 그림을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소화하시기 어렵게. 조금 재밌었습니다. 교수님 생각을 듣는 게 굉장히 좀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러면 큰 거부감이 없으시면 제가 좀 약간 드리고 싶은 제안은 두 단계예요. 하나는요, 저는 사실 이상현 선생님이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황희석 선생님한테는 그걸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에 좀 관심이 좀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완초수를 하시든 다른 걸 하시든 그러면서 내 어떤 흥미에 좀 뭐가 다르냐면 주입된 게 아니고요. 본인이 선택하셨다에 좀 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황희사 선생님한테 제가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황희사 선생님이 제가 어떤 제안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현 선생님한테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 수학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도 약간 주입된 가치관 같아요. 그게 주입이 돼버리면 내가 이게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황희사 선생님의 경우는 주입이랑 거리가 먼 게 수학 공부하신 다음에 슬랙에 보시면 뭘 씁니까? 시를 써요. 이게 주입되지 않은 거예요. 그쵸? 이게 뭐야? 남은 그럴 수 있지만 알바노죠. 그게 나답게 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일단은 사실 가장 그래서 두 단계인데 생각에 저는 사실은 이상현 선생님이 수학 공부가 필요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잘 생각해 보시고 물론 커뮤니티로 누릴 수 있는 게 있으시면 뭐 남아 계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다 싶으시면 수준을 나가시는 걸 포함해 나쁜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하고 싶으신 것들을 찾으셔서 하시기를 권해요.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거를 해보는 그 정서를 지향하는 거고 수학을 공부하신다고 해도 그 정서여야 돼요. 내가 어쨌든 공대 졸업자이고 하니까 일단 내가 그래도 수학은 좀 더 알아가고 있어야 되겠고 이런 정서에서 남아 계시지 마시고 만약에 약간 수학을 공부하신다 하더라도 여기서 마음을 좀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수학을 공부하십시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가 와야 되냐면 나한테 즐거운 포인트가 와야 돼요. 근데 그게 공부에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리고 그걸 판단하시기엔 너무 경험이 부족하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 경험들을 좀 늘려보시기를 개인적으로 권해요. 좀 약간 실질적인 제안으로는 예를 들어 쿠팡 알바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포인트는 뭐냐면 환경을 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벗어나서 그리고 혹은 회사 같은 걸 들어가 보시는 것도 저는 좀 권할 것 같아요. 오히려 이공계를 떠나서라도. 그래서 저는 경험을 좀 늘려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들을 어떤 그냥 뭐 증기수 일단 있으니까 들어와야 되고 이런 정답을 세워놓으면 매가리가 없어요. 그래서 나답게 하는 거에서 일단은 어떤 경험에 대한 서칭들을 좀
하시라가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여러 이유에서 저도 이제 어쨌든 수학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그래도 이제 배운 도둑질이 이제 이 시점에서 이거고 다시 과거에 했던 양의 공부들을 다시 하는 게 불가능한 뭐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면에서 보실 때 아, 내가 그래도 공대 쪽 전공들을 좀 살려가지고 뭔가를 해보는 쪽으로 가고 싶다고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수질에서 뭔가를 좀 기여하고자 하는 형태로 가시면 제가 단톡방에 올려놓은 그 자료 혹시 보셨을 수 있는데 그 기술사 쪽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다는 거죠. 한국이 이렇다는 뜻은 아닌데 이 자료를 보시면 여기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제가 채널에서 제가 들어오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열어드릴게요. 한 지금 이상훈 선생님의 어떤 그 이제 어떤 그 배경을 현재 고려하면 매주는 좀 힘드실 것 같고 한 격주 정도. 그래서 그냥 딴 게 아니라 그 어떻게 스터디를 만들고 싶냐면 그 다변수 미적 분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가 와닿도록 그냥 저것들을 그냥 같이 읽으면서 얘기하는 장을 만들면 돼요. 근데 제가 그 전에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저거를 단순히 공부하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술사 공부를 할 거면 저쪽으로 가면 돼요. 저는 그거를 수술해서 이상훈 쌤과 황희상 쌤과 전혀 무관하게 만들 거예요. 만들 거지만 만약에 이제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약간 기여를 하고자 하시는 형태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뭐가 필요하면 다변수 비적분학이 필요하거든요. 채널에선 다가수 형태로 진행이 된 게 필요해서 현재 황희삭 선생님의 현재 배경 지식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다변수 비적분학까지 공부를 근데 채널에서 그냥 하면 돼요. 한 다음에 그리고 혹은 그 중간 과정에서 것들을 이렇게 넘어오는 방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이상훈 선생님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는 그냥 뭐냐면 내가 이거 하면서 좋은 사람이면 되는데 제가 지금 경계하는 건 뭐냐면 이상훈 선생님한테는 현재 이게 즐거움의 정서보다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게 있으니까 그거를 감내해야 되는 정서가 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거는 공부라는 걸로 옳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물론 공부를 저희가 하면 이게 시간과 에너지가 드니까 힘듭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약간 이런 거죠. 힘든데 하고 나서 좋은 게 그게 맞거든요. 공부하기 귀찮고 약간 그런 정서인데 막상 하고 어떤 거기서 뭔가 이 매개체가 내가 관심 있는 대상이고 사람들이랑 대화가 퀄리티가 괜찮아서 그래서 하고 나서 재밌었다 이거 있죠. 그 어떤 내가 해야 되는 단순히 태스크를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 황사 선생님만 해도 그게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슬랙에 완초수에 올리시는 거 보시면 하고 재밌었다. 그리고 그게 많은 경우 시로 나오잖아요. 이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령 누군가가 지침으로 그 완초수 공부하신 다음에 시를 하나 올려주세요. 이러면 하겠어요? 이해가 가시죠? 이런 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나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다움이 수학이라는 카테고리 및 수학의 인접 카테고리에 있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벗어나서 탐색을 해보시는 것도 권해요. 근데 만약에 이쪽을 하실 거면 지금의 마인드셋 말고 일단 이거는 해야 되는 거니까. 세상에 해야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존재로서 인정받아야 되고 존재로서 내 존재를 누리다가 뒤질 거예요. 근데 그게 수학일 필요는 전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수학과 관련된 공부를 하실 거라고 한다면 좀 흥미가 땡기는 지점들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흥미라고 하는 거는 여러 결인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공학 공부하시면서 혹시 즐거우신 점들이 있었는지 좀 환기해 보시면 좋겠고요. 과거의 경험일지언정. 그 그리고 약간 이제 그냥 채널에서 약간 수동적으로 머물러 계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채널에서 이제 어떤 나가시라 이런 말 아닙니다. 전혀 그런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그런 의미 전혀 아니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어떤 지금 삶을 좀 바꾸고자 하시는 그런 정서에서 만약에 필요하면 환경 같은 걸 바꿔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뭐 수준은 언제든지 활동할 수 있는 거니까요. 모든 의미에서. 그 예. 제가 이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공학 쪽으로 해가지고 전공을 좀 제대로 살리는 쪽으로 하면 이건 장난이 아닌 길이기 때문에 내 즐거움이 확보가 돼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어떤 채널에서 이것들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드릴 용의가 있다. 하지만 그거를 어떤 이제 소를 억지로 끌고 가는 정서에서 할 생각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럴 생각은 전혀 없다. 라는 얘기를 단지 드리고 있을 뿐이에요. 모든 사람의 길도 아니고. 그래서 그 정서적인 게 좀 약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정서적인 대화의 장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하면 채널에서 이런 장들을 열어드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해드리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환기를 사람들과 하고자 하신다면, 그냥 그런 장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뭐 제가 황희상 선생님 좀 부탁해도 될 것 같고, 그냥 그런 식으로 대화하는 장들을 그냥 만들면 돼요. 네. 혹시 이제 한 차례씩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오늘 레코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 톡방에 올려진 그 기술사 관련된 내용이 이상윤 선생님께서 그쪽으로 이렇게 진로 같은 걸 생각하고 계셔서 나온 키워드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상훈 선생님이 20대 때 지금 갖고 계신 게 공학 학사 학위이니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30대를 살아갈 때 가장 이제 지금 원하셨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본인의 어떤 결핍이 채워지면서도 그래서 제 어떤 제안으로서 이상훈 선생님이 그 생각을 하셨다는 거가 아니라 기술사 쪽으로 가는 방향은 30대 전체를 충만하게 살면서도 그 어떤 중간 과정들의 보상들을 수주리랑 커뮤니티를 토대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구체적인 대안이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을 뿐이에요. 그걸 따라야 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사실 오늘 스터디를 처음 들어갔어요. 등기수.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레코드를 보면서, 이제 일을 하면서 레코드를 보면서 이제 그냥 대충대충 넘기고, 뭐 조금 어려운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막 영어로 나오고 이제 막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혼란스러웠고 이해도 잘 안 가고 뭔가 엑서사이즈를 하는데도 이거는 문제를 푸는 제가 해왔던 수학이랑 완전 다른 수학이더라고요. 그렇게 느껴가지고 되게 흥미가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느꼈는데 오늘 스터디를 해보면서 어, 오늘은 루트 2가 왜 유리수가 아닌가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저는 이제 그 증명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막힘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토론하는 게 굉장히 좀 재밌다라는 감정을 살짝 느끼기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군가랑 같이 공부하는 게 이렇게 좀 재밌는 거구나 라는 걸 사실 조금 느꼈고 그래서 어, 앞으로 수학이 사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감정이 맞아요. 저는 제가 이제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이제 막뭐 서울대 수리과학과 가서 이제 막 뭐 바탕으로 이제 막 졸업을 하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열등감을 갖고 있고 나도 수학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을 사실은 있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이제 좀 황희사 선생님처럼 재밌게 공부하는 게 되게 부러워요. 부럽고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정서를 한번은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보고 기회가 된다면은 저도 좀 다른 이런 수학 말고도 다른 조금 취미 생활이나 이제 뭐 다른 일들을 한번 찾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 오늘 얘기는 한 가지 제안을 명확하게 드리고 생각해 보시는 것으로서 나중에 그 이상현 선생님께서 저한테 어떤 연락을 따로 주시면 그때 다시 이제 진행하는 걸로 오늘 제안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 제가 이제 드릴 제안은요 다변수 미적분학 스터디를 여시기를 권해요. 그 어떤 수학 전공으로서 그거 말고요. 어차피 공학을 하려면 아시다시피 다변수 미적분학은 필요한데 그 어떤 사이드를 공부를 하더라도 이거는 도움이 되고 한 제가 열라고 좀 권하고 싶은 건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원래 올해 채널에서 닭가수라는 형태로 운영이 되다가 지금 안 되고 있고 그 다시 재개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상훈 선생님께서 이거를 재개하시겠다고 하면 제 생각에 일변수 미적분학을 공부하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 리뷰하시면 아마 금방 다시 하실 거여가지고 그거는 따로 공부로서 하시기를 일단 그렇게 권하진 않겠고 증기술 들어가시는 건 좋고요. 근데 만약에 저는 약간 그 증기술 들어가시면 좀 어떤 걸 좀 보시면 좋겠냐면 이 내용 자체도 내용 자체인데 그거보다 방금 말씀하신 이거를 좀 더 드려보세요. 디스커션 하면서 좀 약간 이 점수는 딱 좋거든요. 귀찮은데 공부도 안 했는데 근데 막상 들어가고 나오니까 좋은 약간 이게 운동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냥 헬스장 가기 싫은데 근데 막상 이제 좀 그래도 러닝하고 땀 좀 흘리고 오면 좀 뿌듯하고 그런 느낌으로 좀 그 정도 느낌으로 괜찮은데 어떤 그래도 내가 나답게 사는데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좀 확인들을 좀 하시되 너무 좀 약간 편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잘 안 되시더라도 누구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간에 속된 말로 나가 떨어진다고 해도 알바 노고요.
끝까지 해도 알바노고 그런데 거기서 어떤 그 편안함을 좀 느끼시면 좋겠고요. 그래 느끼시는 가운데 저는 이제 그가 실제로 설계하고자 하는 건 기술사 쪽이거든요. 설계하고자 하는 방향.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차피 오버랩으로 채널에서 활동을 더 하시는 점들을 포함해가지고 다변수 미적 분학 스터디도 그 어떤 딱 지금 그 니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스터디를 한 1년 정도 리딩을 하시는 쪽을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고 이걸 당장 그 결심을 하고 오늘부터 이거 해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그 어떤 그 중간 과정들에 대해서 뭐 슬랙이든 단톡방이든 얘기들을 좀 남겨주시면 황희삭 선생님 같은 분들이 반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그 한번 분위기를 보시고 그 황희삭 선생님은 되게 좋은 예시예요. 그 보면 혼자서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잖아요. 수학 완초수 공부한 다음에 시 쓰고 있어요. 근데 완전히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거 아무 말 대잔치거든요. 이게 이게 지향점이야. 뭐 어떤 지향점? 나답게 사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그 물론 사람마다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그 그런 사람도 있으시죠. 뭔 소리 하는 거야 저거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표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내 관점들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아, 이런 관점에서 재밌지 않냐. 그게 얼마나 말이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말이 되는지도 어떤 맥락에서 중요할 수 있지만 이 맥락에서는 중요하지 않고 이게 좀 좋은 예시라고 생각해요. 나답게 하는 거. 맞고 틀리고 어떤 거는 다 그 다음 얘기 전부 다. 나다움을 누리면 됩니다. 네, 황희사 아, 선생님 있고 오늘 네, 제 시를 자꾸 이용하셔서 한마디 드리면, 그러니까 뭐 아예 신경 쓰지는 않는 건 아니고요, 시선을. 뭐한 500명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제가 쓴 어떤 글에 대해서 어떤 내면에 아주 작은 그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 작은 파문이 단 한 사람에게라도 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슬랙에 보면은 이렇게 막 하트도 누를 수 있고 이렇게 엄지척도 누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많은 게 바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나비에 대해서 쓴 글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분밖에 반응 안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은 이건 정말로 좋아서 눌렀다고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제 글이 그분한테 뭐 이렇게 파문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서로 저는 그냥 쓰고 있고요. 뭐, 근데 잘 쓰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그러니까 계속 써봐야지 또 느는 거라서, 예, 그래, 즐기고 있습니다, 그냥. 네. 약간의 이상의 오감도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뭔 소리야 하는데 웃기잖아요. 재밌고 약간 그런 거죠. 이제 많은 분들한테 하트 누르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하트 한번 폭격을 한번 받아보셔야 이제 그 카타르시스를 좀 느끼시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까지가 제가 약간 한 달 정도에 걸쳐 가지고 제가 이제 첫 주에 이상 선생님한테 왔을 때 이거 좀 얘기가 좀 길 것 같다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그래도 어떤 제 어떤 마음들을 포함해서 일련의 얘기들은 쭉 다 드린 것 같고 어느 정도 구체적인 솔루션에 대한 얘기들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편하게 채널에서 이제 이때가 상주하신 것처럼 상주하시면서 계시되 그 어떤 그 여러 이제 좋은 기회들이 있고 그 기회들은 그 어떤 정서적인 측면과 스터디적인 기회들 그리고 이제 내 어떤 디벨롭먼트에 대한 것들 다 포함하는 것으로서 편하게 좀 느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좀 표현들을 계속 좀 해주시면 제가 이런 장르를 만드는 걸 포함해가지고 사람들이랑 좀 부대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어떤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나 괜찮으시면 기대 3기 정모할 때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이랑 교류해 보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 황 선생님 혹시 지금 어디 사시나요? 지역이? 서울 삽니다. 아, 네. 이런 분들 있으시면 만나가지고 그냥 커피 한잔 하시거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많이 권해드려요. 네, 이상현 선생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오늘 레코도 마치겠습니다. 어, 사실 지난 몇 년간 받은 상담들보다 심리 상담들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더해 오히려 더 배려받고 구체적인 솔루션을 받고 정말 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겪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레코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